자, 오늘 6월 27일 이렇게 투자 물건 추천해갖고 오늘 또 이제 발표를 하는데 1페이지 먼저 보십시오.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여기 화면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청양군 청산면 서정리 해갖고 답으로 하나, 둘, 셋, 넷, 5필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 뽑았을 때는 여기 보게끔 되면은 6월 29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되는 걸로 됐는데 지금 보니까 변경이 돼 있죠. 변경돼 있잖아요, 이게. 6월 29일 날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변경됐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임의경매죠. 임의경매죠. 자, 토지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한번 보면은 자, 맨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서 설정을 했죠. 2억 800에 설정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2억 800을 설정했는데 지금 청구를 얼마 했죠? 1억 6,400을 했죠. 그럼 이게 한 1년 전쯤에 경매를 시작할 때 1억 6,400 받을 게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지금쯤은 한 1억 7천 정도가 넘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 7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2,6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지금 그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다 못 건지게 생길 수도 있죠. 채권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진행시키면 안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거를 어떤다? 이렇게 변경시키는 겁니다. 변경시킨다는 얘기는 대전축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손에 안 볼 길을 찾는다 이 뜻입니다. 그 손에 안 볼 길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먼저 가격이 1억 8천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다가 먼저 가격 1억 8천에 이거를 어떤데 2억 800을 받을 거 있는 거를 1억 8천에 MPL로 팔아라 그러면 팔아 안 팔아? 팔죠. 그러면 우리가 1억 8천 주고 사서 이 돈이 남을 것 같아 안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억 8천을 주고 우리가 이거 MPL로 이걸 사지 않습니까? MPL 얼마 주고 사냐면 먼저 2억 가격이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할 때는 1억 8천 주고 샀을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1억 8천과 1억 6,600의 중간 가격을 우리가 이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 2억 800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우리한테 팔래?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MPL로 이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셨죠? 변경을 했다는 뜻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이 땅을 한번 MPL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 축산업협동조합하고 통화를 해봐서 너희들이 지금 이 MPL로 이거를 얼마에 받고 팔겠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 그렇게 해서 사는 거고 가격이 맞지 않는다면 못 사는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사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하면 용적률 200%에 다세대도 질 수 있고 아파트도 질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다. 서정리죠. 여기 보면 그 청양이라는 시내에서 청산면 있는 데서 조금 떨어진 면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뭐냐면 바닥 공구리도 친 게 보이죠.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 다세대를 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세대를 지어도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용도 지역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청양에는 인구가 안 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되지만은
일반 매매 가격으로 매매가 잘 안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용도 지역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걸 내가 팔아야 할 때는 감정가의 80%에 판다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억 이게 처음 감정가가 얼마였었죠? 2억 5천에 80%는 얼마죠? 예? 2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1억 한 6천, 7천 이내로 사야지만이 마진이 좀 남지. 그렇지 않으면 마진이 안 남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은 좋지만은 이걸 우리가 빨리 떨어버리려면 근처 가격보다 싸게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 가격으로 내가 판다고 생각하면 이거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지만 가격으로 여러분이 만약 해서 이거는 지금 변경이 됐으니까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지 말고 NPL도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팔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2019-7181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런 거 투자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2019-7181이죠. 동대문구 제기동이라는 곳인데 이 동대문구 제기동 이쪽이 지금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올라가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 좋은 땅이 지금 보면 64%까지 떨어졌죠. 64%까지 떨어졌는데 땅만 매매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 몇 페이지나 한번 여기 보십시오. 11페이지 보십시오.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거 표인 게 우리 지금 경매 나오는데 이거 두 필지죠. 두 필지 다인데 진입도로가 137-20번지에서 진입도로를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내가 샀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냐부터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 감정평가서를 보게끔 되면은 14페이지 보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제가 감정평가서 해놨죠. 감정평가서 보게끔 되면은 부동산 소유의 점유관계 이렇게 돼 있죠.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7-451 채무자 점유. 채무자 가로해 놓고 소유자죠.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줍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고 등기부등본은 없지만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다음에 임차인 점유 소유자의 모에 의하면 옆방 101호의 세입자가 거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맨 앞에 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전입이 2017년 11월 30일로 돼 있는데 배당 요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당을 요구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배당을 해서 가져가죠. 그럼 이 사람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을 사가지고 가장 방법이 뭐냐면은 건물 주인한테 팔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제3자에 파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팔지 말고 현재 있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협상을 해서 현재 있는 건물 주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건물을 먼저 사서 내보내고 내가 만약에 이걸 산다 그러면 그 건물을 전세를 주면서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자 보십시오. 제기동
바로 앞에가 뭐가 있죠? 고려대학이죠. 고려대학 바로 앞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청량리 제1구역 재개발한 데죠, 여기가.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앞에도 여기도 제가 보면 제기시장 있는 이쪽도 같이 재개발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저 진입도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건물을 내쫓고 전세를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현재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다? 사서 건물까지 마저 사게끔 되면 대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건물을 이제 보면 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는 지상권도 하고 내가 만약에 대출하려고 할 때 내가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 건데 동의한다면 대출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여기는 월세로 주는 거야. 뭐 500만 원, 1000만 원 월세를 줘갖고 은행 이자 어떻게 한다? 까나가면서 한 3, 4년, 4, 5년을 투자하는 목적을 그냥 가지고 있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 시내 제기동 같은 이런 곳에 64%까지 떨어지는 이 경매 물건은 제가 거의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하고 봤더니 건축물 관장이 없고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건축물이 있을 때는 진입도로가 없어도 문제가 없고 건물을 내 거로 만들었을 때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뭐 할 때? 재개발하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재개발할 때까지 투자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다? 은행에서 이자를 빌리고 그 다음에 저걸로 가자 이런 얘기죠. 월세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걸리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6.17 대책이 걸리는 겁니다.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법인으로 한다고 해도 대출을 강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기동에 투자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우리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현찰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얼마 필요해? 현찰 해야 돼요. 생각 안 나와. 이해 가셨죠? 충분히.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 619-33 외에 한 필지 나왔는데 이거는 4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상속을 받은 겁니다. 4분의 1. 그런데 19페이지 보십시오. 19페이지 보시면은 공유이자 해갖고 100가 여기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럼 100가 살고 있는데 100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줄 것 같다 안 해줄 것 같아? 그렇게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 100 지분인데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는 얼마죠? 1억 4,10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 그러면은 경매로 집어넣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 보면 누가 1,800만 원 주고 1,800인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000만 원 주고 산 사람한테 집은 산 사람한테 가서 내가 4천 줄 테니까 그 집은 다시 넘겨주라 그러면 이 1억 4천 빚 갚고 그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죠. 무슨 얘기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이렇대. 물론 공유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을 때는 10명 중에서 8명은 사이가 안 좋더라고.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 형제들끼리는 사이가 좋은데 항상 부인이 있잖아.
그 사이에 끼었을 때에 하지 마 그러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주인 말이니까 하지 마 그러는데 하지 마.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네 형제들끼리 왼수가 진 게 아니라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보게끔 되면 100 사람은 갖고 있다가 누가 2천만 원 주고 사면은 아니 내가 4천만 원 줄 테니까 다시 난 줘 그러면 4천만 원 갖고 다시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추천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쉽게 끝날 수 있을 확률이 좀 있다 이래요. 물론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 어떤 거예요? 다 팔아서 나눠 갖자는 거 아닌가?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전부 다를 판다 그러면 대부분 70% 선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75%가 되고 80%가 되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당으로 받아도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얘기 되셨습니까?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이 추천 물건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자 그거를 중점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잘 들으시고 내 얘기가 맞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 때 입찰에 들어가 보는 거라 이거죠. 2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여주시 하동. 먼저 이게 현장 답사를 갔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권리 분석할 때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있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5,500만 원에 나왔으니까 이게 건축물 관세이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낙찰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고 건물을 어떻게 한다? 싼 가격에 내가 매입을 해서 건물과 땅을 같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가서 우리 현장 답사 갔더니 그 미장원에서 뭔 놀이냐고 난리쳐서 물어봤더니 여기 뭐야? 50몇 세 되시는 여자분이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력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7,900이 이제 8,000으로 낙찰 들어갔잖아요. 낙찰 들어가면 우리한테 이거를 다시 땅을 사야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뭘 해야 돼요? 이걸 갖다 취하를 시켜야죠. 우리한테다가 7,900, 8,000 주고 우리가 샀으면 우리한테 1억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을 주고 우리 땅을 사겠다 그래 이거를 5,500만 원 갚아버려. 5,500 갚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취하가 될 텐데 취하되면 우리는 잔금 내 안 내? 잔금 안 내죠. 우리 입찰 보증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취하를 우리한테 와서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찰 보증금만 하고 낙찰을 받고 있다가 취하 동의서 받으러 오면은 그때 어떤다? 도장 찍어주면서 몇백만 원 받고 도장 찍어주고 그냥 빠질 수 있다. 이런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떨어진 게 아니라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뜻입니다. 내 얘기가 맞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서 지를 신청을 하고 채권 총액이 많아가지고 채권 총액이 보면 5,500이잖아요. 아 밑에 총액도 많아요. 네? 강제 경매가 5,500이지. 밑에 채권 총액은 많다. 가압류가 1,500이 있는데 뭐. 채권 총액 1억 7천.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7천 차라리 떠르는 게 낫지. 우리가 채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여기에 있는 채권 총액은 허수라고 나는 봐요. 네, 나는 허수라고 봐. 가압류가 1994년대에 있죠. 그러면 제척 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 밑에 가압류도 저거 보면 1997년이죠. 제척 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나는 이게 허수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빚은 5,500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 보면
가압류가 지금 570만 원 있죠. 이것도 2006년도죠. 이것도 지금 제척 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만 빚을 지었지 실질적으로 빚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내가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2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기 말소도 돼 있고, 또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필요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이거 다 돼 있죠.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에요. 이 땅이거든요. 이 창대리가 어디냐면은 양평에서 양평 군청에서 여주 쪽으로 조금만 빠지면은 여기가 뭐야? 창대리라는 곳이에요. 창대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전원주택은 잘 추천 안 해요. 제가 수년간 봤을 때 전원주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있지만은 지금 전원주택에 수년간 살아보고 불편하다는 게 많은 걸 느껴져 갖고 지금은 전원주택이 반가격으로 내려가도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을 잘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추천을 한 건데, 제가 보니까 여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창대리는 양평에서도 좋은 자리에 동네가 좋은 동네고 위치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사람이 이 집에 거주하지 않은 지가 한 4, 5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바깥에 마당에를 발코니를 나무로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뭐 해놨는데 그런 것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즉 이 얘기는 여기 보면은 3억 천에 누가 들어갔다가 이거를 3억 5천에 낙찰받았다가 됐고 미납했고 또 미납했고 또 미납했죠. 절대로 이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라는 얘기지, 가격이 이렇게 정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거는 제가 절대 들어가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억 2,390만 원까지 떨어졌죠. 저는 내가 보면 1억 3,500 이상 쓸 리가 없어요. 그 이상 써서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창대리라는 곳이 그 양평에서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추천한 것이지, 거의 제가 그 먼저 번 달에 제가 추천한 게 하나가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독서에 있는 거? 저는 진짜 추천 안 하다가 하나 했잖아요, 제가. 있었어요. 예? 야, 그거는 왜 했냐면은 건물 매각 취획이거든. 땅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땅만 해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또 반가격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그냥 가져올 수 있고 땅 가격이 반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한 겁니다. 워낙에 그 뭐 제가 보기엔 한 1억 이상은 싸게 어떻게 한다? 살 수가 될 것 같아서 추천한 건데, 웬만큼 제가 이 전원주택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추천 안 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그냥 건물과 땅이 다 나온 것 중에서 지금 34%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 최저 가격에 의해서 한번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고, 절대 이거 높게 올려서서 낙찰 받을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리를 좀 해야 돼요. 수리해야 되는 것이 뭐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수리 한번 했다 그러면 2, 3천 이상 금방 들어갑니다. 집 상태는 옛날에 처음에 지었을 때는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집이 비어있던 것 같더라고요.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이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거기에 아파트가
9분의 2 지분으로 경매로 나온 겁니다. 35페이지 보십시오. 이 용도 지분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강제 경매로 집어넣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서분이 살고 있죠. 지분권자죠. 그럼 우리는 9분의 2를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엄마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네 집가? 어? 둘 중에 하나죠. 큰아들네 집에 가든지. 큰아들은 아들 하나밖에요. 다 둘은. 그러면 딸네 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야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혼자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죠. 자식들이. 제일 싸게끔 엄마가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이게 간단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지분이 나왔죠? 이 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만 나와 다음에 또 나와. 얘가 맨날 같이 빚 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형제들이 이것을 1,600만 원을 내고 취하를 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킬 것 같아요? 안 시키고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거를 사버리는 거예요. 사버리고 나서 여기 1,680만 원 갖고 난 나머지는 배당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산다고 해도 날아가는 돈이 아니잖아. 배당으로 다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취하를 시키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 걸 잘 몰랐다고 했을 때는 우리한테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제일 싸게 치는 방법이에요. 그 엊그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러더라고. 공유자 집은 내가 추천해 줬는데 뭐 2등인가 3등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입찰에 들어왔더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자,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에 경매로 나왔는데 신권으로 나왔죠? 신권 들어가 안 들어가? 신권이긴 신권인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원래는 1억 3,300인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9,300만 원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만 받는 거예요? 네. 토지만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어딘지 위치가 나오시죠?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딘지 아시겠죠? 아산 현대 모터베리스 벨이 바로 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산도 상당히 그 지금 보면 땅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 아산시 여기 인주면 말고 여기 영인면 이쪽에는 지금 저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올 3월 달인가 4월 달에가 이재용이가 14조 원을 들여서 더 증설을 하겠다 한 곳이 그 아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아산도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거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3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두 필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보면 원래 네 필지인데 네 필지 중에서 두 필지만 따로 경매 물건 1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건 물건 2번으로 따로 나오는데 건물이 있는 거 따로 물건 1번만 우리는 투자하자 이런 얘기인데 집이 두 채가 있는 겁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집이 두 채가 있죠, 여기요.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죠. 근데 요 집은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요 집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 집은 사람을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 요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보면 이 사람 거주하지 않고 집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가서 봤더니 컨테이너 같은 걸로 원룸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갖고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여기 오른쪽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의 현황 해갖고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목록 이 현황 공부상과 같으며 제시에 수목 소재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타인 김경중 소유의 제시의 건물 시멘트 벽돌 함석 지붕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 지붕 조적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소재.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그것에 김경중이가 이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42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인제면 문방리 199-2입니다. 199-2는 요겁니다.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2입니다. 보면 점유인 점유 부분 목록 2 전부 점유 기간 52년 거주 차임 40kg. 다시 말하면 쌀 40kg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옛날 썼던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법정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은 내 거다. 52년이라서 시효 취득도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땅만 낙찰받은 사람은 꼼짝 마라.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진술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땅 건물 주인다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어떤다? 지어달라. 해서 건물 지는데 땅을 팔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땅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두 필지잖아. 39페이지 보면 199-2가 있고 199-3이 있잖아요. 그 두 개죠. 그런데 여기 보면 37페이지 보십시오. 37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이 199-2고 왼쪽에 빨간 거 보이는 것이 파란 것이 199-2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199-3은 빨간 집이거든요. 그러면 37페이지에 보면 밑에 있는 그 왼쪽 사진이 있죠. 이게 마당 한쪽 옆에다가 이런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원룸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 왼쪽에 있는 199-3에는 거주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 사서 오른쪽 건물은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땅을 팔고 빠져나오면 되고 왼쪽 거는 이 건물을 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 건물 주인이 땅 주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조를 받아라 해서 건물을 내 거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다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상에서 1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아파트죠. 이게 지분으로 나왔는데 44페이지 보면 9분의 3 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분권자가 김명진, 김명철, 김명이고 그 밑에 차영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가 여기서 살고 계시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엄마가 살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명 지분이 지금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엄마가 여기서 그대로 거주하시게끔 만들려고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김 지분을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낙찰받은 4분의 1 지분을 우리한테 와서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것은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형제하고라도 협상이 될 걸로 봅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531-8입니다. 원래 괴산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좀 산골짜기 중에서 꼴짜기 중에 꼴짜기예요, 보면은. 여기 보면. 그렇죠? 산골짜기.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2차선 대로변 옆에 있어요, 이렇게. 2차선 대로, 여기죠, 여기 2차선 대로변 옆에 있습니다. 여기 2차선이 있죠. 그 여기에 가서 좋은 점은 제가 여기를 갔거든요. 이 집이 잘 져져 있죠, 여기요. 근데 우리가 낙찰받을 집은 이 집이에요. 이 집이 옆에 있죠. 제가 여기 가서 이 집을 사진을 찍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앉아있다가 당신 뭔데 사진 찍는 거야? 소리 꽥 지르더라고. 그러면 얼른 꼬리 내리고 와야 돼, 말아야 돼. 꼬리 내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당신 집 찍은 게 아니고 옆에 경매로 나온 물건 찍었습니다. 얘기하고 여기 좀 시끄럽지 않아요? 했더니 경매 물건 찍었다고? 아이고 수십 명이 와서 보고 가네. 수십 명이 왔다 갔어. 그래요? 땅 가격 얼마야 돼요? 했더니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시끄럽진 않아요? 여기 오두밤중 되면 차 하나 다니는 거 사는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산골짜기 시끄럽게 하는 게도 없어. 좋긴 좋아. 그래요? 그러더니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옆에 만약에 땅을 사게끔 되면 내 땅이 그쪽에 좀 들어간 게 있고 그쪽 땅이 우리끼리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경계 좀 같이 정리 좀 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땅 가격이 좀 125평이죠. 125평에 20만 원씩 치면 얼마죠? 30만 원 치면은. 보통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동네에 집을 질 수 있고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40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왔는데 한 2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저기 30%씩 떨어지지 않고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3차 떨어졌는데 64%예요, 보면은. 좋은 점은 2차선 대로변 옆이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고 옆에 이렇게 좋은 집이 옆에 있다.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 집 깨끗하게 잘 지었고 마당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이런 좋은 집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 집은 상당히 오래돼 갖고 여기를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조금 좀 힘이 들겠더라고요. 보면 바로 팔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알고 최저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30%까지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다면은 그 최저가에서 조금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입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최저가로 써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판다고 해도 몇 개월 2, 3개월, 3, 4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 건축물 관리대장은 49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경매 물건을 고르면서 건축물 관리장을 봤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 관리장 처음 봤어요. 49년도에 보면 여기 보면 몇 년도에 돼 있죠? 1871년도죠. 그러니까 이 식미양요는 이루어지던 그 해에 이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야. 예? 나는 보다 이렇게 1871년도에 지은 거 난 처음 봐요, 보면. 자, 시간이 됐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하는 게 어때요?